네, 안녕하세요. 축구치입니다. 오늘은 주말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 침체 온다, 모두가 속았다, M&A 2천억 장전, 이 주식 한 주라도 사두세요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운영을 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만 88명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무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이슈들도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단타할 때 유리한 종목이 나오면은 바로 공유해드리면서 수익 내기에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9월 6일 금요일 같은 경우도 9시 4분에 제가 퓨런티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주행 종목들이 이때 강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퓨런티어의 주가를 보시면 꽤나 많이 올라왔죠. 이게 장중에 무려 상한가까지 나오는 9월 6일 금요일이죠. 그쵸? 이런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넥스트 칩도 말씀드렸죠. 후속주로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장중에 18% 상승이 나왔고, 종가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2%까지. 자,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말씀드렸어요. 9시 7분에 공유해 드렸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요것도 윗꼬리가 달렸는데 장중에 28%나 올라왔다가 시장에 힘이 없었죠, 금요일에. 그러면서 윗꼬리가 쭉 달렸습니다. 그래서 단타할 때 이렇게 힘이 딱 들어오는 종목들을 바로 공유해 드리기 때문에 단타할 때 유리한 종목들 체크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9시 57분에도 PPI를 말씀드렸죠. PPI가 이게 윗꼬리가 조금 달렸는데 장중에 28% 찍고 12%로 마무리가 됐어요. 요거는 제가 한 9%대 힘이 들어왔을 때 바로 공유해 드렸죠. 그리고 10시 28분쯤에는 파라텍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텍도 이게 정말로 상승을 잘 해줬죠.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쵸? 종가 때까지 이런 하락 흐름도 다 먹어버리는 급등이 나왔고, 이렇게 단기 흐름이 좋은 종목들 공유해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공유 받아보시고, 뭐 100% 전부 다 올라요는 당연히 아니에요. 저도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분할로 대응하면은 분명히 좋은 투자할 수 있을 거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 시청해주신 7,800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519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우리 36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감사합니다도 좋고요. 수익난 종목이 있으면은 뭐 수익난 종목 언급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하시고 싶은 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제작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니까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금요일에 2.69%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가 S&P 500은 굉장히 또 많이 떨어졌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9월 6일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미국의 지수는 이 하락 조정이 더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흐름이 더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선 국내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서 나온 이런 하락 흐름에 현금화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 반영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다시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자로서 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시장은 요 금리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미 터미널 금리가 왔고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시장의 방향성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선은 이 미국의 금리와 그리고 인수 금융 금리의 차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금리가 정말로 빠르게 올라갔죠. 자이언트 스텝이 막 3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금리가 이때 2022년도 4분기쯤에 4.5%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인수금융금리 같은 경우는 무려 10%를 찍었어요. 어, 가장 높은 인수금융금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수금융금리라는 것은 기업이 기업을 인수할 때 이제 대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이 기업을 인수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 변동성이 또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불확실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조금 미리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요 공포감을 미리 반영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동결됐을 때 터미널 금리가 형성이 됐을 때 5.5%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인수금융 금리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인수금융 금리는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라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도감으로 인수금융 금리가 많이 하락했다. 그리고 올해 3분기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은 인수금융 금리가 5%까지 내려갔어요. 기준금리는 5.5 그대로죠. 금리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인수금융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인수금융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경기 침체가 뭐 오든 말든 상관없이 금리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거의 확정되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지금 좀 투자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기업을 인수하는 이런 인수합병 기업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제약바이오 시장이 재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독일의 바이오로지카라는 요 CDMO 기업을 3,390억 원에 인수를 하게 돼요. 지분 60%를 가지고 오면서 경영권도 가지고 온 거죠. 이게 6월 27일 기사이고 그리고 오리온도 그렇습니다. 오리온도 4월 1일에 리가켄바이오라는 국내 상장된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런 ADC 면역 항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인수금융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부터 기업들은 기업에 대한 인수,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굉장히 또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온이 리가켄 바이오를 또 가지고 왔을 때의 금액은 이제 5,485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현금화를 해 왔었던 이런 현금들을 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인수합병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반대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인수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바로 직전에 이런 뉴스가 떴죠. 파마 리서치가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2천억 규모입니다. 여기에 CVC 캐피탈이 이제 투자 유치를 한 거예요. 2천억을. 그리고 파마 리서치는 이렇게 얻은 2천억으로 뭘 하겠다? 이 전략적 해외 인수합병에 우선 활용하고 그리고 주요 시장 내 현지 법인 설립 그리고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고도화를 위한 R&D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파마리서치는 해외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수출로가 확장이 된 거죠. 이 네트워크가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에 네트워크가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CVC 캐피탈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파마리서치라는 것은 어떤 회사로 알고 계십니까? 요거는 이제 화장품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바이오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 M&A 이슈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화장품 쪽도 바이오 산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이 K뷰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국의 수출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금융 금리도 많이 내려왔고 기업들이 M&A 투자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 국내에 있는 이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우선은 이 미국의
이 화장품 수입 현황을 보시면 1순위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비중이 21%고 증감률이 무려 71%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압도적인 증감률을 보여줬고 멕시코가 많이 올라왔긴 했지만은 이 절대적인 캐파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이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지금 재빠르게 선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우선 이 미국 시장을 지금 점유하려는 우리나라의 K뷰티 이 현황을 단순히 이렇게 볼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봐야 하냐면 특히 인플레이션 여파로 가심비 소비를 추구하는 미국의 MZ세대 소비자들이 심리적 만족감이 높은 K뷰티 제품을 선택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MZ세대라는 것은 앞으로도 성장하는 세대죠. 그러니까 이후에 얘네들이 뭐 20대, 30대, 40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화장품의 점유율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점유율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지금 걱정 없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화장품 쪽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워렌 버핏도 그렇죠. 워렌 버핏도 애플의 비중을 정말로 많이 팔았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역대급으로 보유했는데 이번에 미국판 올리브영이라는 이 올티뷰티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8월 15일 기사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지금 투자를 하면서 화장품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올타뷰티 같은 경우는 이 워렌 버핏의 투자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수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특히 8월 달부터 주가가 이때부터 계속 떨어지더니 여기서부터 워렌 버핏이 지분을 투자하고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했죠. 이런 모습이 나온 이유가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요 잭슨 홀 미팅이 8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확실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런 좀 확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나 화장품 기업들이 여기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금리를 좀 중심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리가 떨어지는 게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이 제조업 지수가 잘 안 나오면서 원래는 이 베이비 컷 0.25%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제조업이 잘 안 나오면서 이번에는 B컷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0.5%를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수금융금리는 조금 더 빠르게 조정이 될 수 있고 제약바이오 화장품들이 조금 더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보면은 올타뷰티의 5일 차트예요. 5일 동안 거의 6% 수준이 올라왔죠. 그런데 반대로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5%가 하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 시장을 견인해 왔던 이런 AI가 신뢰가 좀 많이 무너지면서 이런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튼 미국의 시장이 지금 조정받는 흐름에 받는 흐름에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시장이 안 좋은 타이밍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이 화장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마 리서치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마 리서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VC 캐피탈의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이제 북미랑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CVC 캐피탈을 잘 보셔야겠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고요. 그리고 이번에 IPO를 추진 중이에요. 원래는 2022년도부터 이 IPO를 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좀 쉽지 않았죠. 그리고 23년 11월에 하려고 했는데 이때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이유로 연기를 했고 올해 4월 달에는 다시 한번 이 IPO를 추진하겠다라는 기사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좋은 이슈도 나오지 않을까. 이 CVC 캐피탈의 상장으로 인해서 파마 리서치의 주가도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파마 리서치의 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과
두 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어요. 굉장히 좋은 이 화장품 종목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꼭 보면서 월요일에 대응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이 사람이 진짜 잘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없을 것이다. 아무튼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종목을 그러면은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바로 직전 거래 일인 9월 6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바로 이 한빛 레이저가 있었죠. 이게 새벽 6시 업로드 영상이에요. 체크 바로 해볼 수 있겠죠. 금요일에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종가 때는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장중에는 그래도 14%나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렸죠. 잠시만 보면은 잠깐 볼게요. 해보시려면은 6,800원 이렇게 6,800원을 1차로 대응하시자라고 했는데 딱 보시면은 6,800원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전 윗꼬리를 한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맞고 또 빠지는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파마 리서치도 같이 말씀드렸죠. 파마 리서치도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장중에 11%까지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나왔고 자 그리고 이 대봉 LS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봉 LS가 이것도 주가가 꽤나 잘 나왔어요. 장중에 8% 올라갔다가 요것도 윗꼬리가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레몬은 좀 빠졌습니다. 저도 100%다 맞춘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저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5% 정도 빠졌는데 아무튼 분할로 대응했다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9월 5일 아침 방송 같은 경우는 이 라이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라이콤이 이때 이후로 주가 상승이 요렇게 나왔다가 좀 빠졌는데 요거는 잠깐 볼게요. 4,200원을 최종으로 한번 체크해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9월 5일에 4,200원을 최종으로 보세요 라고 했는데 주가가 딱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4,215원 고점 딱 찍고 빠져버리죠. 정확하게 요거는 분봉으로 보시면은 4,200원을 아주 귀신같이 잡았습니다. 그렇죠? 요 자리에서 이제 매도했다면은 거의 최고점이겠죠. 이후에는 주가가 요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요 자리에서 잡아드린 거예요. 굉장히 좋은 위치죠.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좋은 투자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선은 레몬을 9월 6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9월 4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요때는 9월 4일 아침 방송이니까 여기 시초가에서 잡을 수가 있었겠죠. 4,000원 구간에서 마이너스 5% 빠졌을 때 딱 접근했다면은 15%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20% 상승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 흐름도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셔라. 우선은 전고체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졌는데 지금 장기 이평선을 다시 지지하면서 갈 수 있는 자리니까 금요일에 특히 지수가 많이 빠져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이 부분 우려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 이평선 지지하면서 완만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때 크게 반등할 가능성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무튼 9월 초에는 이렇게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8월 말에도 그래요. 이 8월 30일 같은 경우는 블루 엠텍을 말씀을 좀 드려놨었는데 블루 엠텍의 주가가 8월 30일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었고 23,800원 찍고 윗꼬리가 쭉 달렸죠. 이거 잠깐 볼게요. 좀 더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23,500원을 23,500원을 이라고 했죠. 요거 이제 자막이 오타가 나는데 23,500원 자리가 또 어디냐면은 요 자리예요. 요것도 이제 거의 뭐 가슴팍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23,800원 찍고 내려왔으니까 짧게 보실 분들은 저렇게 보셔라. 이렇게 대응을 잘 해드립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는 요 유일레너테크를 말씀드렸고 유일레너테크가 요게 8월 29일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8월 29일 유일에너테크가 말씀드리자마자 이날에는 당일의 상한가가 딱 나와버렸다. 이야. 유일에너테크도 이제 2차를 터치했죠. 2,850원 수준에서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뭐 훨씬 더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아무튼 이렇게 8월 말이라든지 9월 초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고 8월 27일에는 제가 이 엑셀 세라퓨틱스 말씀드렸어요. 엑셀 세라퓨틱스 요거 대장으로 말씀드렸죠. 엑셀 세라퓨틱스 8월 27일에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4,600원에서 잡아드렸고요. 8,300원까지 재빠르게 상승하면서 뒤에 있는 요 자리를 허물어주는 급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했죠. 그대로 이제 그려주는 요 뒤에 자리 허물어주는 급상승이 나오면서 물량 한번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거 계속 한번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거래량 줄어들면서 다시 완만해지면 요것도 다시 반등할 겁니다. 요즘에 눌림목이 나온 종목들 한번 계속 체크해 보세요. 우선 한 달 전까지 가면은 제가 이때는 이 진단 키트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어요. 7월 31일인데 랩지가 이때 7월 31일에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여기였어요. 여기 2,500원. 그쵸? 그리고 8월 19일에 거의 5,000원을 찍었죠. 5,400원. 거의 2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랩지 말고도 진 매트릭스도 8월 3일에 말씀드렸어요. 진 매트릭스도 주가가 8월 3일 자리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8월 5일이 음봉이니까 여기서 잡았다면 2,800원에서 요거는 7,100원. 이야, 정말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8월 18일에는 제가 이 유한 양행을 미리 말씀을 드려놨었어요. 유한 양행. 유한 양행도 8월 18일 자리가 여기입니다. 굉장히 일찍 잡아드렸고 이후의 상승 흐름은 정말로 대폭등했죠. 그렇죠? 이렇게 시장에 유행하는 종목들과 단기 흐름이 좋은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니까 영상 시청하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세 가지 종목들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마 리서치, 두 번째는 삐약, 세 번째는 VT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자, 파마 리서치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재가는 186,600원이고요. 저항가는 24만원입니다. 우선은 파마 리서치의 대표적인 이 의료기기가 있는데 바로 이 리주란이라는 이제 물광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물광으로 얼굴에 몇 방 쏜 다음에 요게 시간이 지나면은 얼굴이 완전히 꿀 피부가 되는 이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요게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붐이 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M&A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아주 개선이 많이 되겠죠. 자, 미국보다 9년 앞선 원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스킨 부스터의 수출이 급증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슷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요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이 굉장히 또 활발해지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주가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고, 자,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자, 파마 리서치의 일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파마 리서치 강세가 나올 거라고. 해서 11% 상승이 나왔다가 위아래 꼬리로 이렇게 흔들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저는 이 흐름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요. 우선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신고점인데 갭 상승으로 이 자리를 뚫어버렸어요. 이제 음봉의 시가이기 때문에 요 자리죠. 음봉의 시가를 터치를 해보면 이때까지 나왔었던 가장 높은 가격의 음봉의 자리를 터치를 시켜줬어요. 하락하는 요 기간을 지금 한 번에 소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금요일에는 주식시장이 좋지도 않았는데 아주 견조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장 막판에는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월요일에 개파락이 저는 굉장히 기회인 자리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 고점의 매도세를 상당히 많이 털었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은 정말로 긍정적일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올라오는 주가들도 보시면은 그쵸, 하락이 나왔다가 이 구간을 짧은 기간에 소화를 하니까 돌파가 나와버리고 여기도 그렇죠. 짧은 기간 안에 이 돌파가 나와버리니까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 여기도 그래요. 장대 음봉을 갭 상승으로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가 다 이제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상향 조정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실제로 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75만이 나왔고 매수는 64만이 나왔죠. 매수가 적은데도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수가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계속해서 이 매도를 사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거죠. 이게 시간 외에서도 좀 빠졌어요. 2% 빠지면서 18만 2천 원을 만들어줬는데 18만 2천 원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 자리서부터도 좋다라고 봐요. 이 자리서부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다만 두셔도 상승하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또 이 울타 뷰티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때까지 월봉을 보시면 최근에 특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요 흐름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이런 흐름들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이 월봉이기 때문에 다른 점은 또 어떤 거냐면은 지금 8월 초죠. 8월 초인데 벌써 거래량이 40%가 찼어요. 라는 것은 이때까지 없었던 관심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이런 대상승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거래량이 확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마 리서치 짧게 봤고요. 접근하시려면은 안전한 자리는 이제 18만 2천 원짜리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저항가는 24만 원입니다. 24만 원 최종 저항 가격으로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21만 원 구간에서 1차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삐아라는 기업이고요. 신규로 상장한 화장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틴트라고 하죠. 입에 바르는 거. 이 부분에서는 국내 1위 수준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또 일본에서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죠. 일본의 큐텐제펜 립 메이크 판매 톱5 중 3개 제품을 차지한다라고 하죠. 수출 비중의 64%가 여기 차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점유율을 잘 늘려가고 있고요. 2분기 매출액이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수요 증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저한가는 17,400원이고요.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아의 일봉이고요. 우선은 이번에 거래량이 꽤나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국내 지수는 안 좋은데 얘는 또 반대로 상승해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비컷에 대한 또 이 시사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빠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한 주가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우선은 여기 영망치가 계속 나왔어요. 윗꼬리가 나오면서 앞에 있는 이런 급락을 꽤나 소화를 많이 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의 거래량과 좀 다르게 양봉이 나왔음에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라는 것은 앞에 있는 여기가 매도가 좀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
매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요 음봉이 20% 상승이 나왔을 때 16,000원 선까지 터치를 해줬고 뒤에 있는 요 지지선도 꽤나 매도를 많이 빼줬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까지도 돌파하는 흐름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렇게 요런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은 삐아가 종가 때 힘을 팍 줬어요. 그쵸? 거래량을 많이 터뜨렸고 장 끝날 때까지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었죠. 라는 것은 매도가 잘 털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비싸게 매수를 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쫙 올라온 게 호가창에 있는 물량들을 한 번에 이제 시장가로 샀기 때문에 비싸게 체결된다라는 거죠. 이제 매수 매도 비중이 그래서 비슷해도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5%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또 굉장히 부족해요. 거래량이 거의 2019년도대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얼마 안 되는 그런 테마들이 모여 있는 뭐 STO라든지 그리고 이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은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이 좋던 간에 안 좋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이제 투자할 거리를 찾는 게 또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신규 성장이나 이런 시총이 적은 테마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이죠. 그래서 삐아도 이런 신규 성장의 흐름에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 화장품 종목들 설명드렸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반등의 확률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삐아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항가 17,400원입니다. 17,400원의 자리는요. 이 자리에서 막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지됐었던 윗자리고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떨어졌죠. 꽤나 크게 막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윗꼬리 16,000원에서 16,000원 1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VT입니다. 자, VT의 현재가는 38,000원이고요. 저항가는 36,500원입니다. 우선은 VT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올해 가장 많이 나왔고 매출이 많이 나온 이 이유가 뭐냐면은 리드샷을 잘 팔아서 그래요. 그래서 리드샷을 지금 확장시키겠다, 본격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리드샷이 뭐냐면 이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요 앰플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올리브영 말고도 다이소에서도 그렇게 화장품이 많이 팔려요. 요즘 막 10대, 20대 보면은 다이소에서 막 화장품을 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가전제품 간단한 거라든지 주방 제품을 많이 샀는데 요즘은 이 화장품을 다이소에서 산다 그러네요. 보면 이번에 다이소에서 리드샷 12종의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다이소의 매출을 보면은 특히 리드샷이 많이 팔리고부터 매출이 엄청 많이 성장했어요. 23년에는 22년보다 거의 70%가 성장했고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24년에는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다이소 화장품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VT의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고요. 많이 올라왔죠. 주가가 여러 개까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최근에 좀 물량을 조금 반납해줬어요. 시장에서 인기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거래량이 빠졌을 때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에도 그래요. 여기서도 거래량이 빠졌을 때 반등했고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빠졌을 때 반등했어요. 여기도 그래요. 거래량이 빠졌을 때 반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가 많이 줄었구나가 확인이 되는 자리에서 주가를 크게 올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갭 상승의 흐름조차도 너무나 매력 있는 자리라는 거죠. 왜냐면은 갭 상승이 나오면서 건드려진 요런 가격이 이전에 있었던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도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수급을 봐도 VT가 개인들이 엄청 팔고 있어요. 개인들이 8월 14일부터 계속 팔고 있고 이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고 뭐 기타 범위도 나쁘지 않죠. 아무튼 8월 14일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서부터 개인들은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팔아요. 계속. 그렇죠? 개인이 팔 때마다 거의 손실이 나는 주가 흐름이고 이 물량을 싼 가격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한 번에 또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개인들이 계속 물량을 내놓겠죠. 뒤에서 많이 사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VT의 5분 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금요일 장 초반에 주가를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냥 파락이 나오기 전에 매물대예요. 여기서 이제 급락이 뚝 떨어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원금 매복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고 가격이 계속 싸지니까 기업 가치를 올리고 싶은 세력들은 싸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싸게 사고 다시 올리고 그리고 여기서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잔여 매물을 지금 담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부터 반등의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VT도 이거 좀 짧게 봤어요. 자, 저한가는 36,500원이고요. 36,500원의 자리는 이제 요 자리에서 요 갭 자리에서 좀 많이 막히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는 한번 전량으로 던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짧게 보려면은 34,000원 1차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개를 봤고요.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지금 잘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림 없이 또 투자했다라고 하니까 뭐 장투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T 그리고 비아 파마리서치 이렇게 세 개 말씀드렸고요. 몰빵하지 마시고 한번 분할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영상 초반에. 그래서 지금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설명창에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구독자가 9,700이 맞는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해보세요. 사칭이 많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열기만 누르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인데 1차로 다운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한번 다운하면 평생 쓰니까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운하시고 주식할 때마다 킨 다음에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운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프리뷰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뭐 눈팅 하실 분들은 여기서 눈팅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오류가 뜰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제 영상 링크를 누른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텔레그램 까신 다음에 구독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료이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매일매일 좋은 종목과 그리고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끄시기 전에 댓글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